강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표 온라인 송정입니다. 비정치인이 바라본 2022 대선 8번째 시간에서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설령 그 사람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죄임이라고 호칭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죄임 후보 가족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10년 만에 다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죄임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인물이 사망하면서 강제 입원 의혹도 덩달아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죄임 후보의 셋째형 고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의혹이 불거지게 된 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7월 인천의 A일간지는 성남시를 인용해 재선 씨가 백화점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보도하면서 모친이 재선 씨의 정신과 치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까지 재선 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동생인 죄임에 대한 쓴소리를 수차례 남겼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는데 A일간지의 보도로 재선 씨의 이상 행동이 처음 공개된 것이죠. 성남시 공보팀 관계자는 A일간지가 2012년 성남시의 광고비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2014년부터는 매년 1,700만 원에서 2,100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선 씨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A일간지에 반론 보도를 요청하면서 2012년 10월 성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의 이상 행동을 부인했고 죄임 시장이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겠다고 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재선 씨가 앞서 인터넷에 공개한 녹음 파일은 형제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는데 해당 파일에는 죄임 후보가 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에게 막말을 하는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 입원 의혹에도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죠. 사건의 내막은 죄임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분당 보건소장을 지낸 구모 씨의 2018년 경찰 진술조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사저널이라는 언론에서 해당 조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구 씨는 2012년 3월경 당시 윤모 성남시 비서실장으로부터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윤 실장은 지시와 함께 각종 서류를 건넸는데 그것은 고 이재선 씨가 성남시에 제기한 각종 민원과 공무원들과의 마찰 사실을 적은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만으로는 재선 씨가 정신보건법에 의한 강제 입원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 씨는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과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에게 자문을 구했고 두 사람 역시 강제 입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구 씨가 이를 죄임 후보에게 전달하자 죄임의 복심 정진상 정책실장, 그러니까 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나서게 됩니다. 그는 3명의 보건소장이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3명의 보건소장이란 구 씨를 비롯해 중원보건소장, 수정보건소장 등 성남시의 모든 보건소장을 뜻합니다. 이를 구 씨가 거절하자 죄임 후보는 그럼 수정보건소장이 강제 입원시켜라 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강제 입원 권한은 구 씨가 소장인 분당보건소에 있었습니다. 이후 윤모 실장은 죄임 후보 어머니가 쓴 의뢰서를 가져다 주며 재차 강제 입원을 독촉하게 됩니다. 의뢰서에는 아들 재선 씨가 정신치료를 받게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선 씨의 거주지가 성남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됐고 구 씨가 이 같은 이유로 또다시 거절하자 죄임 후보는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가져와 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죄임의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2012년 5월 정기 인사에서 구 씨는 수정보건소장으로 보직 이동됐고 그를 대신해 기존 수정보건소장이 분당보건소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구 씨는 새 분당보건소장도 강제 입원을 시키지 못해서 문책성 인사로 발령났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재선 씨는 2014년 11월 부인과 딸의 동의로 경남 국립부곡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부인 박인복 씨는 죄임 후보의 압박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 박 씨는 추후 언론에 2014년 8월 막내 여동생이 사망하자 죄임이 남편에게 욕설을 하며 책임을 물었고 그로 인해 남편이 실제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재선 씨는 2017년 11월 사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폐암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하남시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인 구 씨는 오는 6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공로 연수 중입니다. 시사 저널 측에서 구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선 씨의 입원을 둘러싼 의혹은 JM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는 동안 지역 정가의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러다 JM 후보가 중앙무대로 나서면서 의혹에 대한 관심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성남 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JM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 사실을 부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장 변호사는 1월 12일 재선시 강제 입원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JM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야당의 공세에도 JM 후보는 경기지사에 당선되게 되는데 경찰은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돼 분당 보건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고 검찰은 2018년 12월 JM 후보를 기소했습니다. 2019년 5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해 9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는데 대법원은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JM 후보가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거나 재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강제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개입은 팩트임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죠. 이 사실은 여전히 JM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형제들은 JM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중에서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인물이 둘째 형인 재영 씨입니다. 2014년 6월 당시 JM 성남시장 선대위는 가족 호소문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그 작성자가 바로 재영 씨였습니다. 재영 씨는 호소문을 통해 집안일이라 해명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넷째, JM 후보를 말하는 거겠죠. 아무리 시장이라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겠나 라며 제발 저희 가족 일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호소문 아래에는 재선 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제와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CBS 노컷 뉴스는 지난해 말 재영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1월 7일 공개했는데 재영 씨는 재선 씨가 JM 후보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전했고 넷째, JM 후보가 변호사를 개업할 때부터 정치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셋째, 재선 씨는 처음엔 안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동생이 성남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자신에게 양보했으면 하는 근데 정치는 양보가 안 되지 않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재영 씨의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재선 씨 부인 박인복 씨가 나서게 되는데 박 씨는 1월 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성남시장을 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다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거짓말이라며 성남시장 선거가 끝난 뒤 남편이 성남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측근 인사 관련 비판글을 올리게 된 게 갈등의 시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씨는 재영 씨를 가리켜 JM 후보를 도와 멀쩡했던 남편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서류 작성에 동참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도 강제 입원 의혹을 다시 끌어들였는데 김모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JM 후보를 언급하며 자기 가족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대장동의 주범인데도 뻔뻔스럽게 희죽희죽 웃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고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재선 씨가 세상을 떠나고 4년여가 지난 지금 또 하나의 사건으로 죄임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꺼내든 이병철 씨가 1월 11일 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의혹 제기자가 모두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인데요. 이 씨는 죄임 후보의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근거 녹취록을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즉 깨시연에 제보했고, 깨시연은 지난해 10월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인데 민주당은 죄임 후보와 이 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죄임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는 동안 시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의 수가 5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김사랑 씨라는 분이 있는데, 김사랑 씨는 아직도 죄임 후보의 주변 반대 인물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싸움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죄임 의형 재선 씨의 경우는 성남시 보건소장을 통해 강제 입원을 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임 후보의 재판 결과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죄임 후보의 바람대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정치 상황상 많은 반대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형 사례처럼 공권력을 이용해 죄임에 반대하는 이들을 모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신병원은 만실이 되어 다른 선량한 정신병자를 입원시킬 공간은 모두 사라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독한 독재 정치가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독재 국가가 탄생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